안녕하세요. 백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한 주 동안 하락장으로 지속된지 좀 왜 그런 추세가 계속 있었는지에 대한 한번 몇 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장기 투자자 입장이시면 계좌의 파란색을 보시고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장기 투자자 관점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증시 하락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미국 장기 국채 모두 금리를 상승했는데 특히 미국 장기 국채가 이제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좀 미국 증시에 하락을 주고 또 우리나라 증시에도 하락을 주고 외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기도 하고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자 자금을 또 많이 회수하고 또 이제 미국 디폴트 여부까지 왔어요. 이제 연방정부의 그런 미국의 연방정부 그 자금이 이제 아무래도 부채 한도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디폴트 여부가 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서 이런 미국의 이제 디폴트 여부가 이제 아무래도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래도 큰 이벤트고, 그리고 특히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리스크죠. 헝다그룹이 이제 그런 부동산 쪽에서 정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회사인데 부채가 이제 35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채권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날짜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도 있고, 아무래도 규모가 큰 부동산 업체이다 보니까 전 글로벌로 퍼진다 이런 문제는 아닌데 아마 중국 쪽의 내륙 쪽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도 조금씩은 영향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에도 11월 금리 인상 여부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금리 인상 여부도 계속해서 남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화두로 이제 국제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최근에 달러도 엄청 많이 올랐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안 좋은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나 세계적 경제 변동성이 심할 때마다 달러가 많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런 달러 상승세가 이제 무섭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원자재 폭등 때문에 중국과 호주 갈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전력난, 공장의 가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내륙에도 좀 문제가 많고 미국 쪽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건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중국도 불안하고 미국도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에 영향이 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저희 나라 빼고 세계적으로 거의 다 위드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드 코로나를 되면 그나마 좀 소비세가 좀 풀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말 11월 그리고 12월 쪽에 이제 연말 소비세가 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런 여러 리스트들로 그 기업의 이제 기본 가치와 상황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증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너무 싸고 매력적인 가격대인 주가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저가 매수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이 증시에 비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안 좋은 이벤트 쪽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될 때는 일단은 장기 투자. 왜냐면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시간을 올인을 해서 투자에 몰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른 직장을 가지시고 이제 이런 투자를 같이 병행하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장기 투자로 해야지 이런 크고 작은 일에 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 기업 가치 위해서 장기로는 이렇게 향상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거에 우리는 계속해서 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벌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거라면 이제 우리는 저희 그런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그런 시각으로 장기 투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식의 기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이 증시에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맞다. 그걸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한 이 정도 상황이 지금 증시라고 해보면 사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바닥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네,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인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이런 이벤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는 맞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는 우리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지금이 바닥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바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벤트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늘 이제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분할 매수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 투자자금의 10%에서 20% 정도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네이버로 인터넷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인터넷으로도 가면 최근에 이제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가 있어서 연방 정부의 이제 그런 운영을 할 때 아무래도 법으로 22조 달러로 이제 부채 한도를 정해뒀었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넘어서는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뭐 한국 돈으로 하면 2경 너무 커요. 2경 6천조가 넘는 그런 한도를 정해놨었는데 최근에 이런 미국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원인이 아무래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인프라 정책을 좀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채무 불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거의 그런 한계까지 왔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이 법안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처리를 계속 논쟁을 하고 뭐 예산 전쟁을 계속 치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를 뭐 좀 더 유예시키던가 이 법안을 좀 어떻게 해서 디폴트만은 막자 이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과거에도 2011년, 2014년도 채무상을 둘러싼 이제 미국의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런 디폴트를 막지 못해서 미국 경제나 전체적인 시장에 충격을 줬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 디폴트가 이런 증시에는 안 좋은 사건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을 봤을 때 이런 나스닥 증시에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었죠. 이제 15,400 했던 지수가 지금 14,500대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딴 것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최근 3개월 지수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다우산업도 며칠 전에 좀 반등하긴 했었는데 3개월 쪽으로는 이제 35,000 했었는데 이제 34,000대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증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전체 시장 투자 규모에서 20%가 넘다 보니까 외인이 빠져나갈 때 훅 빠져나오고 이 시장에 준 영향이 정말 커요. 그래서 코스피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코스피도 한 3개월로 치면 좀 많이 떨어졌죠. 계속 최고 거의 3,300까지 갔었는데 3,200 넘으면서 근데 이제 지금 3,019대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이대로 가서는 3,000도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1년을 봤을 때 워낙 많이 올랐어요. 2,300, 2,400 했던 지수가 3,300까지 완전히 점프해서 날아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점프하면서 풀렸던 유동성을 다시 한번 회수되는 이제 물론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데 안 좋은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데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 한 1년 동안 많이 오른 만큼 이런 유동성이 조금 해소되고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도 비슷하고요. 코스닥도 한번 다시 봐볼게요. 코스닥도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한 800대까지도 800 밑으로도 갔었는데 지금은 1000 넘어서 갔었고요. 근데 지금 다시 980까지 깨졌어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전체적인 증시 조정되는 시기 그리고 워낙 증시 안 좋은 이벤트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저희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유리한 기회이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주식들이에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중심으로 보는 회사들이 보통 IT 업체들 그리고 IT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소재 회사들 반도체 장비 그리고 미래 AI 기반으로 혁신 산업 회사들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주식만 팔으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부분들 다 그렇고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은 그런 시기니까 그런 왜 나만 주식 투자 안 될까 그런 생각은 이제 너무 이제 암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단기 투자성으로 만약에 진입하셨다면 그거는 이제 많이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그 회사가 이제 괜찮은 회사라면 언제든지 회복할 기회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회사를 봤을 때 뭐 카카오도 뭐 최근 IT 억제에 이제 플러스 더해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들로 더 하락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을 보면 아주 견실한 이제 그런 반도체 소재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한번 이런 전체적인 미국 증시나 중국 그런 리스크들로 인해서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계속 현금화하는 추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이 가격 때문에 계속 괜찮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삼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장기 투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계속 괜찮은 기업이라면 저가 매수로 사모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코 마케팅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도 최근에 워낙 1년 동안 많이 좀 조정된 가격대라서 2만 초반대에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증시 이벤트들로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매매별 동향을 보면 기관 측 입장에서는 좀 많이 계속 매도하는 추세였고요. 오히려 외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기업 가치평가상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매수하는 추세가 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종목마다 모든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각 종목마다 어떤 종목은 기관이 좀 더 투자를 하는 매수세도 있고 오히려 반면에 어떤 기관은 외인 기관이 좀 더 투자하는 그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도 크린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따로 못 드렸었는데 참고로 이제 이 기업도 제가 계속 관심을 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한도 크린텍이라는 기업에 제가 기업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한도 크린텍이라는 회사가 그런 이제 카본 블럭이라는 이제 뭐랄까 정수기 안에 들어가는 물을 걸러내는 필터?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모성 있는 제품이거든요. 소모성 있는 제품. 그래서 이제 코웨이나 LG전자, 쿠쿠홈시스, SK매직 등에서 이제 카본 블럭 필터라는 제품을 납품을 해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우리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수기를 다 리스로 사용하고 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리고 소모성 제품이다 보니까 정수기는 한 번 팔지만 필터는 주기적으로 계속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필터 가격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이 한도 크린텍이라는 기업이 점유율이 꽤 거의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의 매출이 2016년부터 200, 270, 300, 400, 600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도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산업적 측면을 봤을 때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혼하는 숫자보다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정수기 쪽 그리고 심지어 필터 쪽도 계속 사용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지금 정수기 쪽으로 좀 더 강한데 뭐랄까요, 만약에 공기청정기 쪽으로도 필터를 좀 그런 시장도 이제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장으로도 관심을 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도크레인덱이라는 기업도 지금 13,300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가격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이거 잘못 눌렀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쫙 봐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좀 증시 안 좋은 이벤트가 있는 거지 각 기업에 대해서 막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기업 하나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오히려 기관 측에서는 좀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죠.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솔직히 괜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투자엔 정답이 없는 것처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더 하고, 좀 정리를 하고 싶다는 쪽은 좀 정리를 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반도체 중고 장비 플랫폼 회사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근데 얘는 정말 너무 심하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투자자들 분들도 정말 많이 좀 흔들렸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얘도 한번 매매 동향을 가볼게요. 물론 지금 시총 1,489억 원, 지금 가격대 너무 괜찮은 가격대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웹스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제 좀 사긴 했었고요. 기간은 뭐 매매 물량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참 이 기업이 중고장비 회사가 계속 매출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늘어날 추세거든요. 이 반도체 장비 산업적으로도. 근데 이제 이런 PER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은 너무 상당히 PER 한 13배, 14배까지 왔었는데도 지금 너무 괜찮은 가격대인데, 이 회사가 결코 망하고 그런 걸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4천 후반대도 그렇고, 분할 매수로는 이제 계속해서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서, 이 힘든 시간을 좀 잘 참으셔서, 원래 저가 매수 때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수익률은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더 봐볼까요? 그리고 최근에 라운피플이라는 회사도 이제 AI 기반으로 머신 비전 장비 회사거든요. 그런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 그 생산 분량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미세한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AI 기술을 탑재해서 이 장비가 이 장비 어떤 AI가 가미된 그런 장비를 통해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영상 처리 및 그런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확도를 이제 확인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모듈 검사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AI 카메라 모듈 검사 솔루션 쪽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인데, 최근에 이제 2010 재무제표 측면을 봤을 때, 한 190, 200, 300, 2019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0년에는 좀 꺾였어요. 한편. 그래서 이쪽에 한번 꺾였지만, 근데 지속적으로 뭐 공시나 여러 가지 기사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뭐 투자 활동, 뭐 현금 흐름이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좀 적어졌고, 투자 활동 현금으로는 2019년까지는 크게 회복됐었네요. 그래서 뭐 잠시 2020년에는 좀 주춤거리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그리고 기업 가치 지금 시가총액 2천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2천억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프 정도로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이런 변동성이 좀 크긴 컸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최근 1년 동안 조정이 꽤 많이 됐었고, 어, 증시가 2019년 10월 정도에 상장했었는데, 거의 코로나 바닥이 12,000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거에 19,000원 꽤 많이 가까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증시가 완전한 바닥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거의 밑에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라운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면 아무래도 거래 가격대가 이제 계속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 기업도 계속해서 거래를 따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꽤 강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조금씩 찔끔찔끔 조금씩 담고 있고, 메인 쪽에서도 조금씩 계속 담고 있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볼 만한 기업인 것 같아서 라운피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JLK라는 기업인데도 최근에 이제 이런 중소형 주식일수록 이런 증시 이벤트에 매우 약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확신을 좀 더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증시가 이제 워낙 바닥을 너무 세게 와서 지금 6,100원까지 왔는데 정말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단기로 승부할 주식은 절대 아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이고 매출은 늘어나고는 있었는데, 이제 이 뭐랄까요, 좀 더 우리가 확인할 만한 그런
그런 FDA 인증이나 식약처 인증이나 그런 인증을 계속해서 받고는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베트남하고 태국 이런 데를 계속해서 진출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총 판매를 제대로 된 매출을 일으키기까지 그 인증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 그런 메디컬 AR 솔루션 쪽으로는 좀 더딜 수 있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솔루션 쪽으로도 할 수는 있다 보니까, 이제 메디컬 쪽에만 올인은 아니고, 메디컬이 좀 주되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도 그래도 매출 조금씩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좀 분산된 사업의 그런 긍정적인 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절대 단기적인 측면으로 승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모든 인증 과정도 다 끝나고 매출도 이미 다 발생할 수 있는 단계면 사실 투자자들도 다 미리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직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 전을 먼저 이제 바라보기를 원해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드신 게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드실 수 있어요. 저도 제 기업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업이 특별히 악재가 있는 건지, 특별히 이 기업에 무슨 안 좋은 소송에 휘말린 건지, 아니면 무슨 악재가 있는 건지, 그런 걸 계속 확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인증 뭐 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해외 진출 이런 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신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어차피 돈을 벌 기업이라면 상승한다는 게 주식의 메커니즘이에요. 결국에 돈을 벌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주식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가격을 저는 또 저가 매수로도 기회로 삼다면 또 제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또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국 오늘 콘텐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최근에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런 여러 증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이벤트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많아서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거든요. 우리 IMF도 그렇고 미국발 이제 그런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때는 지금보다 이런 하락폭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그때 투자자분들 도대체 어떻게 버텼나 할 정도로 대단하시고, 근데 이 증시가 이런 상황이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좀 담대하게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러한 시점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있는 기업이 정말 문제는 없는지 좀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검토하시면서 내 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인 증시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갔다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추가 매수 구간으로 사시면 되거든요. 평소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주식을 17,000, 16,000까지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 코로나 때 한 3월에 그때 엄청 샀었어야 되는데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순간순간 경제 위기, 이런 증시 조정 순간이 매번 그때 왜 살 걸 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자기 투자에 점점 수익률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